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젊은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아파트 단지를 찢어놓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녀의 외제차에 튀었다는 이유였죠. 67세 노인은 이미 수없이 사과했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 내까짓 게 감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모두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늙은 청소부는 떨리는 무릎으로 차가운 아스팔트에 꿇어앉았습니다. 썩은 음식물이 널브러진 바닥이었죠. 이제야 제대로 하네. 너 같은 아침민들은 이렇게 해야 정신 차려.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은 노인의 굴욕적인 모습을 담으며 비웃었죠.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노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자, 이거 받고 입 다물어. 너 같은 사람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당신이라면 어떠셨을까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당신의 아버지가, 남편이 이렇게 모욕당한다면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노동하는 사람을 이토록 무시하게 되었을까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앞 한 노인이 묵묵히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죠. 낡고 헐렁한 재활용 조끼가 마른 몸에 걸쳐져 있었고 군데군데 얼룩진 작업용 장갑을 낀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플라스틱 병들을 하나하나 분류하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계속되는 단순 작업에 어깨가 뻐근해졌죠. 그가 장갑을 벗어 이마에 땀을 닦을 때 손목에 남은 고급 시계 자국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왼손 약지를 만지작거렸는데 그곳엔 반지를 끼었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어질러놨네. 입주민 한 명이 쓰레기 봉투를 그냥 바닥에 내팽개치듯 던지고 갔습니다. 봉투가 터지면서 내용물이 쏟아졌죠.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좀 빨리빨리 치워요. 보기 흉하잖아. 출근길에 나선 젊은 여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내리고 다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죠. 그의 눈빛에는 묘한 인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굴욕감도 아닌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차분함이었죠. 네, 금방 치우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이미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고 있었죠. 도연은 쏟아진 음식물 찌꺼기까지 깨끗이 치운 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손길이 느렸습니다. 아침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안이 밝아지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분리수거장을 지나갔죠. 누구도 도연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혹 쓰레기를 버리러 온 주민들이 도연을 힐끔거렸지만 그뿐이었죠. 도연은 분리수거장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 알 수 없는 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언가를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사람처럼 도연의 어깨가 조금 더 곧게 펴졌죠. 다시 장갑을 끼고 일어선 그는 새로 도착한 재활용품 더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오다가 휘청거렸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다가가 박스를 받아들었죠. 감사합니다, 어르신. 할머니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도연을 어르신이라 부르는 게 어색했습니다. 도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박스를 분리수거함에 넣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연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거친 일을 하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고운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연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재활용 인부의 모습으로 그는 무언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도연이 이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인부로 일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죠. 특히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바로 203동 1200호실에 사는 윤서연이라는 여성이었죠. 어느 날 오후 도연은 분리수거장에서 플라스틱 병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죠. 그때 경비실에서 명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그녀는 시원한 보리차가 든 컵을 들고 있었죠. 도연 씨, 잠깐 쉬면서 이거라도 드세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장갑을 벗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컵을 받았죠. 차가운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자 어르신. 덕분에 살 것 같네요. 이런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도연 씨,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명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누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제가 30년 넘게 이 단지에 살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봤는데 요즘처럼 걱정되는 때가 없어요. 특히 그 윤서연이라는 아가씨 말이에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물었죠. 윤서연이라는 분이 누구신가요? 203동에 사는 29살 아가씨예요. 패션 회사에서 일을 한다던데 겉보기엔 정말 품이 있고 교양 있어 보여요. 옷도 늘 고급스럽게 입고 말투도 정중하고요. 명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 아가씨,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 아저씨, 특히 재활용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못되게 굴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요. 도연은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비 아저씨한테 반말하면서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택배가 늦게 왔다고 왜 제대로 관리 안 하냐면서요. 60대 어르신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은 컵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도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아가씨가 부녀의 모임이나 입주민 회의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도와드려야 한다.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을 정말 진심인 것처럼 하거든요. 도연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죠. 바로 그때 멀리서 높은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거만한 발걸음이었죠. 명자가 재빨리 일어서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온다. 도연 씨, 가급적 마주치지 마세요. 하지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죠.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핸드폰을 보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 고급 브랜드 가방까지 윤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연에게 머물렀죠. 눈살을 찌푸리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정말 냄새나서 못 지나가겠네. 서연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높였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죠. 서연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이런 일이나 하고. 쯧쯧. 그녀는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지만 이내 진정되었죠. 명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괜찮으세요?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쯤이야 견딜 수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명자는 도연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이나 거친 일을 했는데도 여전히 고운 손이었죠. 마치 펜을 잡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도연 씨, 혹시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손이 너무 고우신데 이런 일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명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사람은 평범한 사무직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도연은 빈 컵을 돌려주며 일어섰습니다. 다시 일하러 가야겠습니다. 차 감사했습니다. 도연이 분리수거장으로 돌아가자 명자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꼿꼿한 자세, 느리지만 품이 있는 걸음걸이. 분명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죠. 저녁 무렵 도연은 혼자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화면에는 이상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네, 상필 씨. 회장님, 오늘도 그 여자를 보셨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답했죠. 맞습니다. 소문대로더군요.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확인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해요.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필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CCTV 영상을 확보해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준성이는 어떻습니까? 도련님은 여전히 그 여자를 믿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하시더군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걱정되었죠. 하지만 이것이 진실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그는 작업 조끼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 혜진의 사진이었죠. 사진 속 혜진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대로 하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도연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계속될 관찰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마무리했죠. 그의 그림자가 석양빛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습하고 무더운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까지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있던 도연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닦아냈습니다. 피곤함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니, 왜 아직도 안 치웠어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쓰레기 냄새나서 어떻게 지나가라고요. 윤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다른 손에는 재활용 봉투를 들고 있었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짜증과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죠. 지금 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도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들고 있던 봉투를 도연을 향해 3개 던졌습니다. 무거운 봉투가 정확히 도연의 얼굴을 맞췄죠. 충격에 도연이 비틀거리는 순간 봉투가 터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캔과 병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날카로운 캔 모서리가 도연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작은 상처를 냈죠. 도연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붉은 피가 묻어났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연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죠. 뭘 그렇게 쳐다봐요? 당신이 제때 치우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주민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췄지만 이내 못 본 척하며 지나갔죠. 도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흩어진 캔과 병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서연은 코웃음을 치며 도연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당신 일이잖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제대로 해야죠. 서연은 마치 벌레를 보듯 도연을 바라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에 떨어진 캔 하나를 밟고 지나갔죠. 일부러 밟은 것이었습니다. 캔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가로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지도 않고 계속 쓰레기를 주웠죠. 마지막 조각까지 깨끗이 치운 뒤에야 일어섰습니다. 그의 작업복 무릎 부분은 더러워져 있었고 이마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정말 한심해요. 나이도 많으신데 이런 일이나 하고. 서연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휙 돌아서서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죠.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가 천천히 풀렸죠. 바로 그때 경비실에서 명자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이마에 난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나, 도연 씨, 이마가 다 찢어졌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자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도연의 상처를 닦아주려 했지만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피가 나는데. 아까 그 여자가 뭘 던진 거 봤어요.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죠? 명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죠. 명자는 도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 있는지 의아했죠. 도연은 상처를 대충 닦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일을 마저 끝내야 합니다. 도연 씨, 오늘은 그만하고 쉬세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경비실로 돌아갔죠. 도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준성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지만 약자 앞에서는 이토록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죠. 도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상필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을 판단하는 건 신중해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도연은 일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이마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집에 도착한 도연은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마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67세의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내 혜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길이었죠. 도연은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죠. 사진 속 혜진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계속될 관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했죠. 아들을 위해, 그리고 떠난 아내와의 약속을 위해서 말입니다.
전날 밤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도연은 더욱 주의 깊게 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채 분리수거장에 나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죠. 오전 8시 정각 예상대로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밝은 베이지색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친 차림이었죠. 그녀는 입주민 대표로 보이는 60대 남성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죠. 교수님, 오늘도 정말 멋지세요. 그 넥타이 너무 잘 어울려요. 서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교수로 보이는 남성이 흐뭇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연 씨도 오늘 참 예쁘네요. 젊은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그들이 지나가자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에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무표정이 얼굴을 덮었죠. 그녀는 도연을 힐끗 쳐다보더니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이런 건 좀 빨리 치우라니까요. 서연은 발로 근처에 있던 빈 캔을 걷어찼습니다. 캔이 굴러가 도연의 발치에 떨어졌죠. 도연은 묵묵히 캔을 주워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평온해졌죠. 바로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상필의 이름이 떠 있었죠. 도연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상필 씨. 회장님, 어제 일은 들었습니다. CCTV 영상도 확보했고요. 혹시 그 여자 때문입니까? 상필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답했죠. 상필 씨,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회장님, 이미 충분히 보신 것 같은데요. 어제 영상을 보니 정말 심하더군요.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으니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상필은 알 수 있었죠. 회장님이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저 최종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도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부녀의 임원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갔죠. 서연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 씨, 다음 주 봉사활동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물론이죠. 저는 항상 약자를 돕는 일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도 많은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부녀의 임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도연은 보았습니다. 서연이 말하는 동안에도 자신을 향해 던지는 경멸의 눈빛을 말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서연 씨처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드물어요. 부녀의 임원의 칭찬에 서연이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지나간 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도연을 돌아보았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하층민들이 우리 단지 이미지를 망치는 거야.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 두 개의 표정이 있구나. 오후가 되자 도연은 잠시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김밥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명자가 들어왔죠. 도연 씨, 이마는 좀 어때요? 어제 상처가 꽤 깊어 보이던데. 괜찮습니다. 금방 나을 거예요. 명자는 도연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서연이라는 아가씨 정말 이상해요. 아까도 봤는데 부녀의 사람들한테는 천사처럼 굴더니 혼자 되자마자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다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도연 씨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손도 고우시고
말투도 교양 있으시고 분명 다른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때로는 낮은 곳에서 세상을 봐야 진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명자는 도연의 의미심장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는 분명 깊은 사연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저녁 무렵 도연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상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내일 서연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답니다. 두 분의 결혼 날짜를 정하려고 한다더군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준성이를 위해서라도. 도연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관찰해야 했죠.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무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도연은 이제 본격적으로 서연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죠. 상필이 보내준 태블릿 PC를 통해 서연의 SNS 계정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분리수거장에 나왔습니다. 주말이라 주민들의 활동이 많을 거라 예상했죠. 예상대로 오전 10시쯤 서연이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셀카봉을 들고 분리수거장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서연은 카메라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V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죠. 환경을 지키는 아침 플로깅. 우리 모두 지구를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요. 그녀는 해시태그를 달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환경지킴이, 따뜻한 하루, 선한 영향력.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죠.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연은 바닥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었으니까요. 사진 촬영을 마친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실수로 들고 있던 텀블러를 떨어뜨렸습니다. 플라스틱 텀블러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죠. 도연이 재빨리 다가가 텀블러를 주워 건네주려 했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셨네요. 서연은 도연의 손에서 텀블러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텀블러를 닦으며 인상을 찌푸렸죠.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세균 옮으면 어떡해요. 도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죠. 그리고 좀 깨끗이 다니세요. 보기만 해도 불쾌해요. 서연이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끗함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서연이 멈춰서서 도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저 혼잣말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며 걸어갔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금 전 그녀의 모든 행동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상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필 씨, 오늘 오전 영상도 확보했나요? 네, 회장님.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자가 도련님의 연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상필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 이제 도련님께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직입니다. 준성이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말하면 오히려 반발할 거예요. 도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순수한 아들은
더욱 그럴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분리수거장에는 재활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도연이 열심히 정리하고 있을 때 서연이 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해. 준성 씨 같은 재벌 2세를 사귀다니. 뭐, 노력한 결과지. 나도 이제 곧 상류층 사람이 될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친구가 부러운 듯 물었죠. 비결이 뭐야? 어떻게 그런 집안 사람을 만났어? 간단해.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면 돼. 겸손하고 따뜻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자. 그런 연기를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거야.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여자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준성 씨는 순진해서 더 쉬웠어. 엄마를 일찍 여의어서 그런지 따뜻한 여자한테 약하더라고. 도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아내를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그 상실감을 이용했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들킬 텐데? 그때는 이미 늦었지. 재벌가 며느리가 되고 나면 이혼해도 위자료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서연의 말에 친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도연을 발견하고는 목소리를 높였죠. 야, 거기. 엿듣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죠. 서연은 그런 도연의 시선이 불편했는지 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소리쳤습니다. 뭘 쳐다봐요? 당신 같은 하층민이 감히. 쓰레기통이 쓰러지며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무릎을 꿇고 다시 치우기 시작했죠. 서연은 비웃으며 친구와 함께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태블릿으로 서연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린 게시물에는 벌써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죠. 댓글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이네요. 서연님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역시 준성 씨가 선택한 여자답네요. 도연은 한숨을 쉬며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죠. 여보,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여자는 준성이와 맞지 않아요. 우리 아들을 지켜야 합니다. 서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도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단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그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죠. 특히 명자의 진심 어린 관심은 도연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연이 분리수거장에서 혼자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진 탓에 손이 시려웠죠. 그때 명자가 따뜻한 차와 간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연 씨, 일요일인데도 나오셨네요. 이거라도 드시면서 하세요. 명자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부어 건넸습니다. 생강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도연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손을 감싸자 몸도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명자 어르신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덕분에 힘이 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도연 씨야말로 참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차분하시고. 명자는 도연 옆에 앉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그 서연이라는 아가씨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도연이 놀란 듯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죠. 다 보여요. 그 아가씨가 도연 씨를 괴롭힐 때마다 참으시는 모습이. 근데 도연 씨 눈빛을 보니까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역시 명자 어르신은 눈이 밝으세요.
30년 넘게 이 단지에서 살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봤거든요. 근데 도연 씨처럼 품이 있는 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건 처음 봐요. 명자는 도연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말은 고운데 눈빛이 차요. 진심이 없는 사람이죠. 반면에 도연 씨는 말은 적어도 눈빛이 따뜻해요. 도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죠. 눈빛. 그게 진심을 말해주죠. 맞아요. 사람의 진짜 마음은 눈에서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가씨가 무서워요. 저렇게 가식적인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명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요일인데도 친구들과 함께 나온 모양이었죠. 3명의 여성이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단지야. 어때? 깔끔하지?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감탄하며 둘러보았죠. 그때 한 친구가 분리수거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근데 저기 청소하는 아저씨는 일요일에도 일하네? 서연이 도연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저 사람? 맨날 저러고 있어. 보기 흉하지? 우리 단지 수준을 떨어뜨리는 존재야. 명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를 참기 힘들어하는 게 보였죠. 하지만 도연은 조용히 명자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두세요. 서연 일행이 지나간 후 명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죠? 도연 씨도 사람인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 문제가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도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죠.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도연이 일을 마무리하려는데 명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도연 씨, 이거 집에 가서 드세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예요. 어르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면 어떡합니까? 뭐려?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명자의 따뜻한 마음에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온기였죠. 아내가 떠난 후 이렇게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말을 이었죠. 혹시 가족은 있으세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 걱정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도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죠. 아내는 1년 전에 떠났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자주 못 봅니다. 아, 그러셨군요. 죄송해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아내 생각을 하니 그립네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죠. 힘내세요, 도연 씨.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명자가 떠난 후 도연은 혼자 분리수거장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며 조용히 말했죠. 여보,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명자 어르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필이었죠. 회장님, 내일 도련님이 서연 씨를 데리고 본가에 오신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더군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야겠군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는 화요일이었죠.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아스팔트 위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오전 8시가 되자 예상대로 주민들이 하나둘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나타난 건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다른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죠. 봉투 안에서는 플라스틱과 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백히 일반 쓰레기였죠. 오늘도 역시 완벽한 메이크업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죠. 저기요,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만 받는 날입니다. 일반 쓰레기는 내일 버리셔야 해요.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비뚤어졌죠. 그녀의 콧구멍이 벌름거리며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죠. 내가 버린다는데 내까짓 게 뭔데 참견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주민 몇 명이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죠.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정입니다. 모든 주민분들이 지켜주셔야 하는 규정? 웃기고 있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곧 세계건설 며느리가 될 사람이야. 서연의 폭탄 선언에 도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회사 이름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쓰렸죠.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지려 했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손을 뻗어 막았죠.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손 치워. 더러운 손으로 나한테 뭘 하는 거야. 감히 나를 막아? 서연이 도연의 손을 세게 쳤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도연의 손등을 스치며 빨간 자국을 남겼죠. 충격에 도연이 뒤로 물러서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 바람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기울어지면서 내용물이 쏟아졌죠. 썩은 김치 국물, 상한 과일 조각, 음식물 찌꺼기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악취가 순식간에 주변을 가득 채웠죠. 더 큰 문제는 그중 일부가 서연의 차에 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흰색 벤치의 옆면에 붉은 김치 국물이 흘러내렸죠. 시뻘건 국물이 흰 차체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 크게 뜨이고 입이 벌어졌죠. 내 차에 뭔 짓을 한 거야? 이거 어제 막 세차했단 말이야. 서연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00동, 300동에서까지 사람들이 나와 구경을 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관자였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지금 당장. 안 그러면 당신 인생 끝장낼 거야. 서연이 도연의 어깨를 두 손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67세의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거친 힘이었죠. 도연이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 쓰레기 위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작업복이 순식간에 김치 국물과 음식물 찌꺼기로 더러워졌죠. 등과 엉덩이가 욱신거렸지만 도연은 표정을 일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릎에서 음식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하고 차도 닦아드리겠습니다. 사과가 그게 다야?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 당장 무릎 꿇어. 서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히스테리컬했습니다. 목에 핏대가 서고 얼굴은 붉은색을 넘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도연을 향해 들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도연의 얼굴을 정조준했죠.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찍어서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거야. 아니, SNS에 올려서 당신을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은 당장 해고되어야 해.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연인이 이토록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이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 음식물 쓰레기가 널브러진 바닥에 무릎이 닿았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축축한 느낌이 바지를 적셔왔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혀를 찼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너무하네. 나이 드신 분한테 저게 뭐야? 저 여자 누구야? 완전 막 나가네. 불쌍해서 못 보겠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들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관자였죠.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부주의였습니다. 서연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얻은 사냥꾼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크게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하네. 원래 너 같은 하층민들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 분수를 알아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비실에서 명자가 황급히 뛰어나왔죠. 그녀는 무릎 꿇은 도연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죠. 아가씨,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어른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뭐야, 할머니는? 상관없는 일에 왜 끼어들어? 꺼져. 서연이 명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독사가 먹이를 노려보듯 차가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일어나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잘못한 건 이 아가씨예요. 괜찮습니다. 명자 어르신. 제가 실수한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턱선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명자가 서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수라니요. 아가씨가 규정을 어기려고 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는 날이라고 했는데도 억지를 부려서. 시끄러워. 늙은이들끼리 편드는 거야? 너도 한통 속이구나. 서연이 명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72세의 연로한 명자가 뒤로 비틀거렸죠. 가느다란 몸이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명자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했죠.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눈동자에 서렸죠. 어르신한테 손대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의 공손함은 사라지고 위험 있는 어조가 흘러나왔죠. 서연은 잠시 움찔했습니다. 늙은 청소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감히 나한테? 서연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루이비통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내 도연의 얼굴에 던졌죠. 돈이 도연의 얼굴을 때리고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몇 장은 음식물 쓰레기 위에 떨어졌고 몇 장은 바람에 날려 멀리 갔죠. 자, 이거 받고 입 다물어. 너 같은 사람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5만 원이면 너희들 일주일 월급 아니야? 도연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치 국물에 젖어가는 지폐, 음식물 찌꺼기 위에 떨어진 돈.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길 잃은 아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 슬픈 눈빛이었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당연하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너 같은 사람도 돈 때문에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의 대답에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깊은 한탄이 묻어났죠.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겸손이란 말, 언제부턴가 사라졌지. 서연이 떠난 후 도연은 묵묵히 쏟아진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왔죠.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과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죠. 도연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도연은 더러워진 작업복을 털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죠.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분리수거장 위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었다는 것을. 상필이 보내준 추가 카메라까지 합치면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이 자신을 밀치고 명자를 공격하고 돈을 던지는 모든 장면이 증거로 남았다는 것을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욕실에서 오랫동안 몸을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묻은 음식물 냄새를 씻어내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씻겨지지 않았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연은 상필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영상 확인했나요? 네, 회장님. 모두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회장님을 밀치고 명자 어르신을 공격하고 돈을 얼굴에 던지는 장면까지 전부요. 정말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상 잘 보관해 두세요. 전화를 끊은 도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얼굴의 노인이 서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죠. 여보, 이제 충분히 봤어요. 준성이를 이런 여자와 결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저녁, 도연은 집에서 홀로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의 SNS 계정이 떠 있었죠. 오늘도 역시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환경 정화 봉사활동 인증 사진이었죠. 사진 속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선한 영향력, 환경사랑, 봉사의 기쁨 같은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죠. 댓글에는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준성 씨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이런 며느리라면 시부모님도 좋아하시겠어요. 천사 같아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시선이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아내 혜진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가장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1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차마 다시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던 편지였죠. 봉투를 열자 아내의 정갈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거실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죠.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1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병원의 하얀 병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아내, 그리고 마지막 대화가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혜진은 침대에 누워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병색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도연 씨, 제 말 잘 들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죠. 준성이가 곧 결혼할 나이잖아요. 그 아이 너무 순수해서 걱정이에요. 당신이 잘 가르쳐서 좋은 아이로 컸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도연 씨, 꼭 기억해요. 겸손한 사람을 알아봐요. 준성이의 배우자는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어야 해요. 겸손한 사람이라. 네. 사람의 진심은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높은 사람에게 친절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혜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상류층 사교계에서 많은 걸 봤어요.
겉으로는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약자 앞에서는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위선은 결국 가족에게도 번져요. 겸손하지 않은 성공은 오래가지 않아요. 도연은 아내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 도연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죠. 약속해 주세요. 준성이가 만날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확인해 주세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봐주세요. 약속할게. 반드시 지킬게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감과 아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도연 씨. 당신을 믿어요. 그것이 아내와의 마지막 깊은 대화였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죠. 플래시백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온 도연은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내가 제대로 지켜볼게. 준성이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과의 약속을 위해서. 도연은 다시 태블릿을 들어 서연의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봉사활동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과 어제 그녀가 자신에게 돈을 던지며 하층민이라고 모욕했던 기억이 생생했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필이었죠. 회장님, 내일 도련님이 정식으로 서연 씨를 본가에 데려온다고 합니다.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래요. 내일은 집에 있어야겠군요. 회장님, 그동안 모은 영상들 준비해 둘까요? 아직은 됩니다. 먼저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전화를 끄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는 아내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의 진심은 정말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군요. 내일이면 준성이도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도연은 서재로 다시 들어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관찰한 서연의 행동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날짜별로, 시간별로 그녀가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연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인품입니다. 그것은 가르칠 수도 연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서연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노트를 덮은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아들과 마주해야 하는 날이었죠. 진실을 말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들을 지키는 길이었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의 유언을 다시 되새긴 다음 날, 도연은 오후에 다시 아파트 단지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부녀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죠. 서연도 분명 참석할 거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청소를 하며 때를 기다렸죠. 오후 2시가 되자 단지 커뮤니티 센터로 여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그 중에 있었죠. 오늘도 역시 완벽한 차림이었습니다. 밝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까지 마치 천사처럼 보였죠. 도연은 커뮤니티 센터 창문 밖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서연이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죠. 창문이 열려 있어 목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단지의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부녀 회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매주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지에서 일하시는 청소 어르신들, 경비 아저씨들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도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틀 전 그녀가 자신에게 돈을 던지며 하층민이라고 모욕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런 말을 하다니. 위선도 이 정도면 예술의 경지였죠. 우리도 약자를 도와야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서연의 연설에 부녀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까지 글썽였죠. 서연 씨,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준성 씨가 복 받으셨네요. 맞아요. 이런 며느리라면 시부모님도 좋아하시겠어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겸손한 척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몇몇 부녀 회원들과 함께 나왔죠. 그때 마침 도연이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면서 말이죠. 서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부녀 회원들이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한 듯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수고하세요. 서연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죠. 부녀 회원들이 모두 흩어진 후 서연은 도연 곁을 지나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징그러워.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서연이 갑자기 멈춰서서 도연을 돌아보았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나저나 아저씨, 나이 먹고 이런 일이나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인생 실패자잖아.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죠. 일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또 설교?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우리 단지를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보기만 해도 불쾌해. 서연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춰섰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달콤하게 변했죠. 준성 오빠? 나야. 방금 부녀회 모임 끝났어. 응, 오늘도 봉사활동 얘기했어. 우리 단지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프로그램 만들자고 제안했거든.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더욱 그랬죠. 준성이는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응, 오빠 아버지께도 꼭 좋은 인상 주고 싶어. 내일 뵙는 거 맞지? 너무 떨려. 서연의 목소리는 순진한 소녀 같았습니다. 연기력이 정말 대단했죠. 전화를 끄는 서연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떠났죠. 저녁이 되어 도연이 일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상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부녀회 모임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그 여자가 연설하는 장면과 나중에 회장님께 폭언하는 장면 모두 담겼습니다. 그래요. 대조가 확실하네요. 정말 소름 돋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죠? 도연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준성이 서연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아들 앞에서 이 모든 걸 밝혀야 할까요? 하지만 준성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죠. 그때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준성이었죠. 아버지, 내일 3시에 서연이랑 함께 갈게요.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준성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버지께 소개한다는 기쁨이 느껴졌죠.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아버지, 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언급하는 아들의 말에 더욱 그랬죠. 그럴까? 네, 서연이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와요. 정말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보자꾸나. 전화를 끄는 도연은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준성이가 완전히 속고 있어요. 내일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힘을 주세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죠. 아들의 미래가,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이 모두 내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CCTV 영상들이 담긴 USB를 만지작거리며 도연은 새벽까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도연은 이른 아침부터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놓여 있었죠. USB, 사진,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게 할지 막막했죠. 오전 10시가 되자 상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각했죠.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늘 말씀하실 겁니까? 상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걸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사랑이 깨질 텐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단호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67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막막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준성이는 너무 순수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외로웠던 그 아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인데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상필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회장님, 이대로 두면 도련님이 평생 불행할 겁니다. 그 여자의 본 모습을 모른 채 결혼한다면. 알아요. 알지만. 도연은 일어나 아내의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 혜진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성이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상필이 천천히 다가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방해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도련님을 지키는 일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준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지금 출발해요. 서연이가 아버지께 드릴 선물도 준비했어요. 준성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끄는 도연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죠. 상필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상필 씨, 나는 비겁한 아버지인가요? 아들의 행복을 깨뜨리려 하는. 도연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세계 건설을 일으킨 거물 기업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 후면 준성과 서연이 도착할 것입니다. 도연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기다렸죠. 탁자 위에는 증거가 담긴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도연의 눈빛은 복잡했죠. 이걸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도연은 USB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상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진실을 말하라고 했겠죠. 혜진은 언제나 정직했으니까요. 그럼 답은 나온 것 아닙니까? 상필의 말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죠. 2시 반이 되었습니다. 30분 후면 그들이 도착합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죠.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도연의 마음은 폭풍 전야 같았죠. 준성아, 미안하다. 도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아들에게 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일이야.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새벽에 결심을 안고 일어난 도연은 아침 일찍 준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죠.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준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준성아, 오늘 서연 씨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지? 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뵙고 싶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마치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힘이 실렸죠. 그래, 나도 확인해야겠구나. 오늘 저녁 7시 강남의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으로 와라. 그랜드 호텔이요? 거기 너무 비싼데. 내가 예약해두겠다. 서연 씨와 꼭 함께 오거라. 전화를 끊은 도연은 상필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필 씨, 오늘이 그날입니다. 모든 준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증거자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결연한 표정의 자신이 보였죠. 오늘은 재활용 작업복이 아닌 최고급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탈리아제 수제 정장, 스위스산 명품 시계, 광택이 나는 구두까지. 세계건설 회장 박도연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도연은 먼저 호텔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장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룸을 예약해 두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서연의 가식적인 겉모습처럼 화려하기만 했죠. 6시 반 상필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죠.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영상 자료도 태블릿에 담아왔고 추가로 목격자 진술서도 준비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상필 씨. 도연은 태블릿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서연의 이중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도연에게 돈을 던지며 하층민이라고 모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를 밀치는 장면도 선명했죠. 7시 정각 레스토랑 입구에 준성과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준성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서연은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오늘도 역시 샤넬 드레스에 티파니, 진주 목걸이, 에르메스 백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준성이 인사하자 서연도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표정은 천사처럼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속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며칠 전 자신을 벌레 보듯 경멸하던 바로 그 눈이었으니까요. 물론 서연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청소부는 얼굴도 제대로 볼 가치가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와인 잔을 들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서연 씨, 우리 준성이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물론입니다, 아버님. 준성 오빠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준성이의 가족도 사랑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가족은 하나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서연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준성이 감동한 표정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죠.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순수한 아들이 얼마나 깊이 속고 있는지 생각하니 안타까웠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혹시 겸손이란 단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경직되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한 듯 했죠. 네, 겸손이요? 물론 알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저도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요?
그럼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신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낮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듯 준성을 쳐다보았죠. 준성도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준성이 물으려는 순간 도연이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죠. 준성아, 그리고 서연 씨, 잠시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연이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이 나타났죠. 그리고 곧 서연이 등장했습니다. 늙은 청소부에게 재활용 봉투를 던지고 내까지 게 뭔데? 라며 폭언을 퍼붓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준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죠? 서연, 이게 정말 너야? 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서연은 입을 벙긋거리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도연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 노인에게 하층민, 인생 실패자라며 모욕을 주고 돈을 얼굴에 던지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72세 명자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는 모습까지. 준성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서연 씨?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위험이 담겨 있었죠. 서연은 벌써 눈치를 챈 듯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 늙은 청소부였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죠. 준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일을? 도연은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성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언이 있었다. 겸손한 사람을 알아보라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기로 한 거다. 준성은 충격을 받은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이미 정신을 놓은 듯한 표정이었죠.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왜일까요? 청소부는 당신에게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가치도 없는 존재였으니까. 그래서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도연이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이 부녀회에서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연설하는 장면과 바로 직후 도연을 늙은 분들이 단지를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조롱하는 장면이 대비되어 나타났죠.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서연 씨. 사람의 높이는 자신보다 낮은 이를 바라보는 눈에서 결정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성이 서연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서연, 이게 다 사실이야?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그때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요? 도연이 차갑게 끊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자에게 폭언을 해도 되나요? 돈을 던져도 되나요? 72세 할머니를 밀쳐도 되나요?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죠. 서연, 우리 끝이야.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너 같은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을 거야. 준성은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서연이 울며 따라가려 했지만 도연이 막아섰죠.
서연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돈과 지위로는 살 수 있는 게 많지만 인품과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도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겨진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재벌가 며느리의 꿈은 자신의 오만함과 위선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일어서더니 저만치 앞서가는 도연과 준성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완벽했던 메이크업은 무너져 내렸죠. 서연은 비틀거리며 준성 앞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연의 울부짖음이 고급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녀는 준성의 바지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준성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연의 손을 떼어내며 일어섰죠.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볼 꼴 사나운 짓은 하지 마. 오빠, 저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짜예요. 서연이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비싼 드레스가 바닥에 구겨졌고 진주 목걸이가 흐트러졌죠. 하지만 준성의 표정에는 어떤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 내가 사랑을 알아? 너는 엄마를 모독했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걸 이용해서 나를 조종하려 했잖아. 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서연은 더욱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그만. 준성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죠. 그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평생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를 거야. 너는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가짜야. 이제 내 앞에서 사라져. 준성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에 놓고 레스토랑을 나가려 했습니다. 서연이 다시 그의 발목을 붙잡았죠. 제발요. 저 어떻게 살아요. 오빠 없이는. 준성이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내가 아버지께 했던 것처럼 살면 돼. 돈 몇 푼 받고 비굴하게. 아, 맞다. 너는 그것도 남들에게나 하는 짓이었지. 마지막 말과 함께 준성은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도연도 일어서며 서연을 내려다보았죠. 서연 씨, 일어나세요.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죠.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도연도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홀로 남겨진 채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죠. 웨이터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거렸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도연과 준성은 호텔 로비의 조용한 라운지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성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도연은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준성아, 많이 힘들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성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엄마가 보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준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손수건을 꺼내 아들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죠. 아니다, 준성아. 너는 바보가 아니야. 사랑은 때로 사람을 눈멀게 하니까. 중요한 건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든 일까지 하시면서. 준성의 목소리가 목매어 왔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겸손한 사람을 찾으라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 앞에서 나타난다고 하셨지. 바로 그때 로비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다시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준성을 발견하고는 달려와 무릎을 꿇었죠.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서연의 울부짖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준성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 그만해. 이미 끝났어. 아니에요. 제발이요. 저는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정말 사랑해요. 서연이 준성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도연이 일어서며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위험 있으면서도 차가웠죠. 서연 씨,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준성이의 지위와 재산을 원했을 뿐이죠.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죠. 그래요. 맞아요. 저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건 잘못이죠. 당신은 나를, 아니 모든 노동자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로비를 빠져나갔죠. 그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준성과 도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준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직접 경험한 거였어. 서연 씨만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청소부나 경비원을 투명인간 취급하더구나.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준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거라. 그게 내 어머니가 바라던 거야.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자 할머니였죠. 여보세요, 도연 씨? 저 명자예요. 혹시 이제 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며칠째 안 보여서요.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자 어르신, 사실 저는 이제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도 한번 들르세요. 우리 영감이랑 차라도 한잔 하시라고요. 네, 꼭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은 준성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나를 참 따뜻하게 대해주셨어. 진짜 고마운 분이야. 저도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준성의 제안에 도연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도 청소나 경비 일하시는 분들 처우를 개선해야겠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말이야. 네, 아버지. 저도 돕겠습니다. 부자는 일어서서 로비를 나갔습니다. 밖에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유언대로 했어요. 준성이를 지켰고 겸손의 가치도 가르쳤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세계건설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오랜만에 회장실이었죠. 그는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모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특히 청소, 경비 등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30% 인상하고 복지 혜택도 확대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도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는 겸손 경영을 실천할 겁니다. 모든 직급에서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죠. 청소부, 택배기사, 건설 노동자들. 그들 모두가 이 도시를 움직이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성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직접 청소부로 일하신 것이 알려졌거든요. 거절해라.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도연의 겸손한 대답에 준성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죠. 진정한 품격은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거리를 쓸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나르며 묵묵히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손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들, 청소하는 분들, 경비 서는 분들, 배달하는 분들, 그들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멈춰버릴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누군가와 마주친다면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옷을 입었든 먼저 미소 지으며 인사해 보세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무시받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투명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